판읽기로도 한번 다뤄드렸었죠. 송영길 전 대표 어제 1심이 나왔는데 뭐 일단 징역 2년이 나오고 징역 2년이 나오면서 앞선 그 구속이 취소가 보석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구속은 됐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돈봉투가 무죄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 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한 이정근 녹취록이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가 배제가 됐어요. 이게 납득이 가는 판결인지 한번 좀 보시죠. 자, 지금 송 전 대표에 대해서 혐의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봉투 살포, 이거는 이제 무죄를 냈고, 먹사연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이것만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돈봉투 살포 혐의는 뭐냐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게 2021년 5월 전당대회입니다. 그 전당대회 앞두고 본인이 판세가 불리해지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유권자죠,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만들어서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강래구 전 그 상임 감사, 그리고 이제 이정근 씨,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었죠. 강래구가 이정근한테 얘기하고 이정근이 박용수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돈봉투 뭐 스폰서한테 이제 조달을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이거를 윤관석 의원, 당시 현역이었죠. 윤관석 의원한테 줘가지고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날 국회 소회의실에서 그때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회의 못 나오니까 그냥 그 사람들 나중에 나오면은 주려고 그랬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정근 녹취록이 정말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 증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대화 녹취록 한번 보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조금 많으실 거예요. 이 녹취록이 지금 이번 재판에서 통째로 다 날라갔거든요. 자, 이 녹취록 한번 좀 보시고 가실게요. 자, 윤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정근 씨가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윤관석 의원이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그 방송에서 나온 녹취록에서는 사람 이름이 B 처리가 됐죠. 호남 쪽 의원들입니다. B들은 또 호남이잖아.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거기 해야 돼, 오빠. 그 드디어 오빠 얘기 나오죠. 있든 없든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 유명한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라는 그 발언이 나왔던 이정근 씨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관석 의원이 뭐 그런 얘기 됐어요. 인천 두라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줄렸던 사람 3명이 안 나와서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게 됐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돈봉투 살포라는 게 정당법 위반입니다. 정당법 위반이 왜 되냐면은, 이렇게 그 정당에서 경선하건 뭘 하건 돈봉투 돌리면 안 되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돈봉투 돌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근데 이 정당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정근 통화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위법하냐라고 했냐면은, 이정근 녹취록, 이게 이제 통화 자동 녹음, 여러분들도 그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통화 자동 녹취되는 거. 이 자동 녹취된 녹취 파일이 담겨 있는 이 휴대폰이 임의 제출을 했는데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임의 제출물의 압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것을 갖다가 별도의 영장 없이 그거를 가져가면 이게 적법한 압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의로 제출한 걸 압수한 걸로 검찰이 증거로 냈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이게 임의로 낸 것 같지가 않다. 거의 약간 반강제로 낸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이정근 씨가 구속돼 있어가지고 무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돈봉투 같은 경우에 아까 본인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다 통째로 내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쭉 이제 사건 경과를 쭉 재판부가 써놓으면서 당시에 이제 어떤 특정 일자를 갖다가 이제 시간대별로 쭉 써놨는데 뭐 10시 20분까지는 이제 이정근 씨가 계속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 안 내겠다라고 했는데 28분 정도에 갑자기 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왜 갑자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태도가 변했냐. 재판부가 이제 뭐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자,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이 허경무 부장판사, 이 사람이 포함됐던 재판부가 정확히 1년 전에는 이 사실관계 같은 돈봉투 사건에서 유죄 인정했습니다. 바로 윤관석 전 의원의 판결에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2024년 1월 31일 강래구 윤관석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1-2 형사부입니다. 자, 강래구씨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윤관석 의원 징역 2년. 당시의 재판장 이게 지금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여기에 지금 허경무 부장판사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 판결문 한번 비교를 해보실게요. 자, 이번 2025년 1월 8일 송영길 2심 판결문 중앙지법 21 형사부입니다. 송영길 징역 2년인데 돈봉투 관련 정당법 위반은 무죄. 재판장 판사 허경무. 야, 이게 뭐죠? 그리고 이제 다른 두 분 판사 이름이 있는데 아니 1년 전에는 무죄였는데 지금 1년 뒤에는 유죄다? 아니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 아니 이거 무슨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반전이죠 도대체? 정말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판부 구성이 뭐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앞서 1년 전에 그 지금 허경무 부장판사가 포함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그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허경무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그러니까 앞선 재판부는 이제 부장판사 3명이 동등하게 그 대등재판부라고 하거든요. 대등재판부 부장판사급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 주심, 비주심 그렇게 맞는데 위치로 봐서는 당시에는 이제 허경무 부장판사가 재판장도 아니고 주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재판부 일원으로서 같이 결론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유죄 선고했어요. 그때도 지금 이정근 녹취록 증거로 쓰였었고 근데 증거 능력에 대해서 별 얘기도 없이 유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이 재판장을 했을 때는 아니야 그거 녹취록 아니야 이거 위법 수집 증거야. 그때 이정근이 제정신으로 그냥 임의로 낸 것 같지가 않아 라고 그래서 그 휴대폰 녹취 파일을 다 날려버리고 무죄를 한 겁니다.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너무 저는 황당해요 진짜. 지금 제가 댓글 잠깐 좀 정말 주모 한명더님 말대로 정말 재판이 개판 정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서현님 말씀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실 결과로 봤을 때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윤관석 의원은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받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다는 거는 대법원까지 이정근 녹취 파일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문제제기 안 하더라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가만히 있자. 이거 녹취록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다 이거를 증거로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 끝난 거예요. 유죄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 손발이 된 거 아닙니까?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받아서 중간에서 이제 조달책, 수금책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은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정작 그 이익을 다 누린 사람들은 누린 이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라는 거예요. 자, 엇갈리는 법원 판단하면 정리된 거 보실게요. 윤관석 전 의원 돈봉투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돌린 거죠. 이거 다 증거 적법하다고 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이 됐고 허정식, 이성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까 녹취록에서 나왔던 형님 우리도 주세요. 거기에 관여됐던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때 당시에 녹취록에 이름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들이 받았을 때 그 사람들 지금 조사도 안 받고 계속 다 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사를 받고 유죄까지 나온 거예요. 1심에서 다 유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익을 누린 송영길 당시 당대표
이 사람은 지금 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통째로 날아가고 뭐 그냥 개인 비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만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재판장인데 1년 전에는 유죄인데 지금 1년 뒤에는 아니야, 이거 증거 쓸 수 없어, 무죄. 지금 이런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그 부분 비판을 아마 허경무 부장판사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강내구 윤관석에 대한 사건 등 관련 사건에서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정근 씨가 뭐 이렇게 검찰 수사가 검찰 구속이 무서워가지고 휴대폰을 냈다 뭐 이런 게 거론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그게 아니라 그때하고는 다른 사실관계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건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면책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은 앞에는 제대로 심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으로 해서 유죄 확정된 윤관석 의원은 곧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이 조금 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앞서 또 유죄 지금 1심에서 유죄 난 사람들이 이제 이성만, 뭐 허종식 이런 사람들 그 유죄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거죠. 아, 이게 핵심 증거가 이정근 녹취록이니까 이거 부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 녹취록 증거를 부인을 했어요. 이번에 무죄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나 이거 검찰에 임의로 낸 게 아니에요, 이정근이. 이거 그냥 이정근이 사실상 어떻게 검찰에 강제로 뺏긴 거라고 했는데, 옆에 재판부, 여기는 이제 형사 27부 다른 재판장인데, 이 재판부는 아니야, 이정근이 임의로 낸 거 맞아라고 정면으로 이번 재판부하고는 반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기 이정근 씨가 휴대폰 다 임의로 냈고, 녹음 파일, 메시지, 스크린샷 다 냈고, 문자, 카톡 이런 거 선별 절차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통째로 낸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내는지 명확히 인식을 하고 낸 게 맞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다 동의를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정면으로 증거 능력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정근 씨가 내가 지금 처벌할 수 있는 행위 까지도 다 증거 제출되는 거를 다 동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하고도 판단이 다르고 또 옆집 재판부하고도 판단이 다르고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진짜 알 길이 없는데, 문제는 이 후과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핵심 증거를 날려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돈봉투 수사 힘들어져요. 지금 안 그래도 당시에 그 4월 달에 송영근 지지 모임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 검찰이 부르는데 안 오고 지금 버팅기고 있잖아요. 총선 전에는 총선 끝나고 가겠다 그러고 총선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수사 응하지 않겠죠? 거기다가 핵심 증거까지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이거 앞으로 돈봉투사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야, 이런 법을 발의를 하고 하니까 민주당이 진짜 폭주기관차가 되는 건데, 어떤 법도 발의를 했냐면은 돈봉투 방탄법. 이게 뭐냐면은 왜 돈봉투 처벌하는 범죄가 정당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위반 시효를 6개월로.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돈봉투 돌려도 6개월만 그냥 잘 참으면은 6개월만 잘 무사히 지나가면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야, 어이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집단으로 연루된 그 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게다가 웃기는 거는 그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기소된 사람들, 뭐 수사 대상인 사람들 한 20여 명 그냥 다 떨려나는 거죠. 면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법도 민주당이 발의를 한 상황에서 법원이 지난번에는 유죄하고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그런 사실관계에서 아니야, 틀렸어. 그거 증거 못 쓰겠어. 그리고 지금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증거 배제 결정을 한다. 이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다. 이게 뭐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범죄 집단화됐다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저는 좀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뭐 이게 지금 뭐 돈봉투 방지법 발의하니까 법원이 이런 판결을 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도 무죄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유죄가 나더라도 그 위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내란 국면이라고 하니까는 뭐 정말 소위 말해서 수계에 위치해 있는 사람도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근데 그 무죄 이유가 뭐 이를테면은 밑에 사람들이 돈봉투 돌리는 거 송영길은 몰랐다. 그런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밑에 사람들 다 유죄 확정이 된 핵심 증거인 이 지금 녹취록 자체를 날려버린다? 이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라서 과연 이 판결이 2심 대법원까지 유지가 될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